예, 이번 시간에는 CBT 모의고사 제3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요 금속분의 그 화재 시에 주수 물로 소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속분은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가 그 나트륨이나 아니면 칼륨, 그 다음에 그 알루미늄, 그 다음에 칼슘, 이게 다 그 금속이죠. 그래서 이 금속은 대부분 다 물과 반응을 해서 가연성 기체인 이 수소를 갖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바로 금수성이죠. 그래서 금속분의 화재 시에 주수소하면 안 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가연성 기체인 요 수소를 갖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주수소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가장 올바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요 나트륨, 요놈이 물과 반응을 하면 NaOH, 수산화 나트륨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가연성 기체인 요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반응식은 여러분이 몰수 맞추는 것은 나트륨 하나 같고, 그 다음에 수소 지금 2개 같죠.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지금 여기 2개죠. 여기 2분의 1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전체를 다 2를 곱해주면 반응식이 이제 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금속하고 물과의 그 반응식은 2차 실기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금속분 화재에는 소화약제로 어느 것이 가장 좋냐면 그 탄산수소염료 있죠? 탄산수소염료 분말, 그 다음에 그 마른 모래, 건조사죠. 그 다음에 그 팽창질석이나 아니면 이 팽창진주암이 금속분 화재에는 가장 그 좋은 소화약제가 되는 거죠. 다음 문제 2번 가죠. 자, 5개 탱크 저장에 연소성 혼합기체 생성에 의한 요 폭발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요 불활성 기체, 주로 뭐를 많이 써요? 요 질소를 가장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봉입장치를 하는, 설치해야 되는 그 위험 물질을 고르라고 그랬죠. 요건 봐서 아세트알데히드죠. 제4류염물의 그 특수인화물에 해당되는 요 아세트알데히드가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는 CH3, CHO, 요 놈이 바로 아세트알데히드의 화학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그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3번으로 가죠. 자, 3번은 CO2 소화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소화약제에 의한 오손이 거의 없다. 즉, 소화를 갖다가 하고 난 뒤에 그 화재 현장을 보면 아주 깨끗하죠. 그러니까 약제 방출 시 소음이 없다가 아니고 소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 그 CO2 소화 설비 작동시킬 때 보면 거기서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죠. 전기 화재, 틀린 답은 바로 2번이 되고요. 전기 화재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저장해도 물성의 변화, 즉 약재의 변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CO2 그 소화 설비는 여러분이 그 소화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압 설비예요. 그다음에 특별한 그 주의가 요구되고요. 그다음에 그 동상 우려가 있죠. 즉 사람한테 피부에 닿으면 동상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질식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그 단점이에요. 소음이 크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4번은 액화 CO2 1kg이 25도씨 2기압에서 방출되면 요 CO2의 그 부피는 약 몇 리터가 되냐 이 얘기죠. 즉 1kg의 액체 액화 CO2죠. 요 놈이 기체 CO2가 되면
요 부피는 몇 리터가 되냐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요게 M분의 WRT죠. 그럼 여기서 V는 PM분의 WRT가 되죠. 여기서 부피 V가 요게 리터가 되면요. 요 W는 단위가 g이 되죠. 그 다음에 R은 기체상수니까 0.082, T는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온도 더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P는 압력으로 단위가 기압이죠. 그 다음에 M은 분자량.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부피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방출된 CO2가 1kg이니까 요걸 g으로 하면 1000g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W는 1000을 갖다가 대입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R은 기체상수니까 0.082. 그 다음에 T는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지금 기준온도가 25도죠. 그래서 25도를 더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압력은 몇 기압이에요? 2기압 기준이죠. 그래서 2atm. 분자량, CO2의 분자량은요. 탄소가 원자량이 12죠. 산소의 원자량이 16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CO2의 그 분자량은 4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피를 계산하면은 278리터가 바로 1kg, 즉 1000g의 액화 CO2를 2기압 25도씨의 그 대기 중에 그 방사하면 278리터의 기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1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 되죠. 다음은 25번 가죠. 자, 25번은 자기 반응성 물질의 화재 예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찾는 거예요. 자, 자기 반응성 물질이 여기 오염물 몇 류예요? 제5류 오염물이죠. 그래서 제5류 오염물은 자체적으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식은 효과가 없어요. 질식 소화는. 자, 거리가 가장 먼 거예요. 자, 마찰을 피해 줘야 되죠. 다시 말해서 그 오류 오염물은 화학이 엄금하고 충격주의죠. 그래서 마찰 피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불꽃에 접근을 피해야 되죠. 모든 오염물은 다 마찬가지예요. 고온 채로 건조시켜서 보관한다. 이 오류 오염물은 대부분 그 수분, 다시 말해서 물에 적셔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이 알코올, 수분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물이나 알코올에 적셔서 보관하는 건데 지금 건조시켜서 그 보관하면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오류 오염물은 화학이 엄금하고 충격주의라는 게시판에 그 주의사항을 해야 되죠. 자, 6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비상경보 설비로 대체할 수 있는 걸 물어본 거죠. 이건 여러분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세요. 단층 건물 외에 건축물에 설치된 요 지정수량 15배 그 옥내탱크 저장소로서 소화 난이도 등급 2에 속하는 거, 요건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7번 가면 BCF 소화기의 약재를 화학식으로 옳게 나타낸 거. 자, BCF. 요 B는 브로모예요. 자, 브로모라는 것은 브롬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클로로예요. 클로로라는 것은 염소 Cl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D. 플로로 F가 두 개라는 거예요. 끝에는 메탄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화학식 하론 약재의 명명을 할 때 첫 번째 숫자가 탄소의 개수, 두 번째 숫자가 F의 개수, 세 번째 숫자가 Cl,
마지막 숫자가 브롬이죠. 그래서 요거는 요 메탄이니까 메탄이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가 4개 결합이 된 거죠. 그런데 수소 하나를 뭐로 바꾼 거예요? 지금 브롬으로 바꾼 거고. 여기 보면 디플로르라는 거죠. F가 2개라는 거예요. 불소가 2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염소가 하나 여기로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C는 하나죠. F는 2개죠. Cl은 하나. 네, 브롬이 하나죠. 그래서 1, 2, 1, 1을 우리가 BCF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C가 하나, F가 2개, 1은 안 쓰죠, 우리가. Cl이 하나, 브롬이 하나죠. 해서 CF2, ClBr. 그래서 맞는 답은, 예, 바로 요 4번이 바로 CFC, BCF 소화기의 그 화학식이 되는 거죠. 자, 1번은 CCl4죠. 요건 하론 104죠. 그 다음에 CH2ClBr. 요거는 1211이죠. 아, 1011이죠. CF가 없으니까. 예, 1011. 그 다음에 CF3BR은 1301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론 약, 요건 1211. 그래서 여러분이 하론 약제 그 명명법, 요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 8번 넘어가죠. 자, 8번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그 해임한 후에 며칠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되냐. 즉, 이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선임은 그 회사 내, 공장 내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요건 30일 이내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몇 월 며칠자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선임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선임은 30일 이내고 선임한 날로부터 선임을 했으면 신고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요거는 14일 이내에 해야 되죠. 그래서 후임자의 선임은 30일 이내고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가 되는 거죠. 다음 9번 가죠.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그 설치 기준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그래서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이 2개 이상에 걸쳐서 하면 안 된다. 즉, 건물이 여기 따로따로 있으면 이놈 하나의 그 경계구역 그 소방 대상물이 되는 거고요. 요게 별도의 하나의 그 소방 대상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내로, 즉 경계구역은 각 층별로 2개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한댔으니까 여기 만약에 요게 1층, 요게 2층이면 여기 3층이면 1층이 하나의 경계구역이 되고요. 2층이 또 하나의 경계구역이 되고 3층이 또 하나의 경계구역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즉 1층에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 700이다. 그럼 요걸 둘로 나눠서 350제곱미터씩 요게 1경계구역이 되고 요놈이 2경계구역이 되는 거죠. 즉 6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한 변의 길이, 요 경계구역의 요 한 변의 길이는 요 30m가 아니고 50m 이하로 해야 되죠. 즉 경계구역이 요게 뭐 500제곱미터라고 하더라도 6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지만 요 한 변의 길이가 요게 그 60m다 가정을 하면 이건 2개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면적 기준에는 600제곱 이하이기 때문에 하나지만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2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는 요 비상 전원을 설치를 해줘야 되죠. 여러분이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한 변의 길이를 100m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요 광전식, 요 분리형 감지기 있죠? 요 놈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한 변의 길이를 100m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다음 10번 넘어가죠. 자, 10번은 소화약제에 따른 주된 소화 효과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수성막포 소화약제, 즉 포소화약제죠. 그래서 포소화약제는 질식하고 부수적으로 또 냉각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자, 2종 분말약제. 분말약제는 주된 소화 효과가 뭐예요? 바로 질식이죠. 이게 바로 틀린 거죠. 탈수 탄화 효과가 아니고 분말 소화약제는 주된 소화 효과가 질식이에요. 자, CO2 마찬가지로 질식 맞죠? 하론 소화약제, 화학적 억제 효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촉매라고 하죠. 부촉매 효과라고도 하죠. 그래서 바로 틀린 것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11번은 A, B, C급 화재 모두 적응이 가능한 소화약제. 자, 우리가 1종 분말, 그 다음에 2종 분말, 그 다음에 3종 분말, 4종 분말,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 2종은 KHCO3 탄산수소 칼륨이죠. 3종은 NH4 H2PO4 제1인산 암모늄, 4종은 요 KHCO3 2종 분말에다가 NH2 가로2CO 요소죠. 이놈을 섞어 놓은 게 바로 4종 분말. 그래서 1종은 그 적응 화재가 유류 화재하고 전기 화재, 2종도 B급 화재, 유류하고 전기 화재의 적응성이 있고, 3종 분말은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의 적응성이 있죠. 그다음에 4종 분말은 B급 유류 화재하고 전기 화재. 그다음에 착색은 1종이 백색, 2종이 담회색이죠. 3종이 담홍색, 4종은 회색 또는 뭐 백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A, B, C급 모두 적용이 가능한 소화약제는 제1인산 암모늄을 우리가 그 A, B, C급, 즉 3종 분말 소화약제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가죠. 자, 5개의 모두 3개의 휘발유 뭐예요? 취급 탱크죠. 5개 취급 탱크예요. 저장 탱크가 아닌 취급 탱크. 요 방류제 용량, 요거는 최대 탱크의 몇 프로? 50%, 0.5. 그 다음에 나머지 탱크, 여기에 10%죠. 그러니까 0.1이죠. 이게 바로 5개 취급 탱크의 방류제 그 용량 계산 공식이죠. 그래서 3개의 휘발유 취급 탱크가 있으니까 지금 5만 리터, 3만 리터, 2만 리터죠. 그래서 가장 큰 탱크가 바로 5만 리터니까 5만 리터 곱하기 50%, 0.5죠. 나머지 탱크가 3만하고 2만이 합해서 5만이죠, 나머지가. 여기에 10%니까 0.1.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가 돼요? 2만 5천, 여기가 5천. 그래서 3만이 되겠네요. 3만 리터가 바로 방류제의 그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네요. 해서 여러분이 5개 취급 탱크하고 여러분이 5개 저장 탱크 있죠? 그래서 이 5개 저장 탱크는 탱크 용량,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죠.
그래서 탱크가 하나 있을 경우에는 110% 이상, 탱크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휘발유하고 등유, 경유에 사료연물을 갖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 방법인데 가장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휘발유, 등유, 경유, 요거 다 사료연물, 석유류 계통인데 다 비수용성이죠. 즉 물에 안 녹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사료연물의 가장 좋은 소화약제는 포소화약제죠. 그래서 단 여러분이 이 수용성은 이 알코올포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포소화 설비로 질식소화하는 거, 이놈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단 수용성 오염물일 경우에는 포약제 중에서도 이 알코올포를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량의 물로 주수하면 오히려 화재면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다음 14번 가죠. 자, CH3ONO2. 자, 질산이 HONO2죠. 요거는 HNO3. 요건 시성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요거는 화학식으로, 분자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자, HONO2니까 여기서 요 H를 갖다가 밀어내고 뭐가 들어온 거예요? CH3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C2H5, 알킬기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CH3가 들어가면 CH3ONO2. 이건 뭐예요? 이게 질산 메틸이죠. 그다음에 여기 C2H5가 들어오면 이거 2죠. 요거는 에틸, 질산 에틸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이게 질산 에스테르류예요. 보시면 여기 이게 질산이잖아요, 이게. 요 H를 밀어내고 이게 질산인데 질산에서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알킬기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질산 메틸이에요. 질산 에스테르죠. 소화 방법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요거는 오류연물이죠. 자, 가장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물을 주수해서 냉각 소화한다. 이게 가장 맞는 얘기죠. 오류는 다량의 물로 주수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화재 초기에. 자, CO2로 질식 소화한다. 질산 메틸은 산소가 많기 때문에 질식은 절대 안 돼요. 할로겐 화물 소화약제도 마찬가지죠. 건조사도 마찬가지로 질식하는 거기 때문에 건조사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연물은 물로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15번 가죠. 자, 화재 위험에 관한 재반 조건인데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인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하죠.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여기 연소 범위는 이건 넓을수록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요 인화점은 낮으면 위험하고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다 해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이것 이외에도요, 여러분이 착화점 있죠. 발화점. 이놈은 낮을수록 위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융점이나, 즉, 녹는 점, 그 다음에 점성.
이건 낮을수록 위험하죠. 그 다음에 온도나,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에 산소 농도, 이런 건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16번에 소화 전용 물통 8리터의 능력 단위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물통 8리터하고, 그 다음에 80리터, 그 다음에 190리터. 요 능력 단위는요, 8리터가 이게 0.3단위죠. 80리터는 이게 10배가 아니고요. 절반이에요. 5배. 1.5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190리터는 요건 2.5단위. 요건 물이에요, 물. 요거 말고 또 여러분이 그 간이소화 연구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마른 모래죠. 삽을 상비한 50리터. 마른 모래는 0.5단위. 그 다음에 요 팽창 질석하고 팽창 진주암. 요 놈은 삽을 상비한 160리터 한 포를 1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요거 간이소화 연구니까 요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8리터, 물 8리터는 능력 단위가 바로 0.3이 되는 거죠. 다음 17번 가죠. 자, 미세한 분말이 공기 중에서 분산되어 있을 때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되는 현상이 뭐냐? 이게 바로 분진 폭발이죠. 그래서 이 석탄가루 같은 것이 탄광 내부에 갱도 내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되는 것이 바로 그 석탄 분진 폭발이죠. 그 다음에 요 농수산물 가루, 뭐 커피가루라든가 아니면 뭐 곡물가루 이런 게 다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농수산물 가루의 그 분진 폭발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금속 분말, 그 다음에 섬유계통도 마찬가지죠. 이거 다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데 여러분이 그 분진 폭발이 없는 거, 분진 폭발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그 시멘트, 그 다음에 그 석회석 분말 있죠? 요것은 그 분진 폭발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시멘트 공장에서 분진 폭발이 일어났다는 소리 못 들었죠? 대신 밀가루 공장 있죠? 밀가루는 그 농수산물 가루죠? 이 밀가루 공장에서는 분진 폭발이 일어나요. 그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18번 넘어가죠. 자, 18번은 오염물을 그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요 정전기 제거 방법인데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기 방지 대책은 실기 시험에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바로 접지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공기 상대 습도를 70% 이상 유지하는 거. 세 번째가 이 공기를 갖다가 이온화하는 거죠.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접지에 의한 방법, 상대 습도 70% 이상, 그 다음에 공기를 갖다가 이온화하는 방법. 자, 1번 보면 오염물의 유속을 높이는 방법이었는데 유속이 빠르면 정전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유속을 갖다가 낮추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19번 가죠. 자, 물의 소화 능력을 갖다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서 한랭지, 추운 지방 있죠. 뭐 시베리아 같은데 또는 겨울철에도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요게 바로 탄산 칼륨에다가 물을 섞어 놓으면 물이 0도에서 어는데 K2CO2를 갖다 섞어 놓으면은 영하 25도에서도 얼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빙점을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강화액 소화기라고 하는 거죠. 다음 20번 가죠. 자, 20번은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톨루엔이 유출돼서 미상의 점원에 의해서 착화되었을 때 이 화재의 분류. 자, 이 톨루엔은 벤젠에서 수소 하나가 메틸기로 치환된 거죠. C가 6개고요. H가 5개, CH3죠. 이게 그 톨루엔인데 요거는 제4류의 제1석유류예요. 그래서 이 화재 유류화재죠. 자, 유류화재는 몇 급이에요? B급 화재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요 2번이 바로 답이죠. 자, A급은 우리 일반 화재라고 하는 거고, B급이 유류화재, C급이 전기화재, D급이 여기 금속화재죠. 그래서 색표시는 일반 화재는 백색으로 표기하죠. 유류화재는 황색으로 표기하고, 전기화재는 청색, 금속화재는 색표시가 없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